자, 수능특강 확통부터. 자, 원순열 기억나지? 원순열 어떻게 하는 게 원순열이야? 원탁이 안 치는데, 그지? 회전할 때마다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니까 n명을 안 치면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n명 일단 안 친 다음에 회전할 때마다 n개씩 같은 경우 나와 n으로 나눠줄 거라고. 그지? 혹은 회전해서 어려우니까 한 명을 일단 고정시켜버린 다음에 나머지 애들 안 쳐버릴 거라고. 한 명이 고정되어 있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n-1 팩하고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원탁이 아니면 엠팩으로 하는 거. 원탁이 아니면? 해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자, 일단 6명을 일렬로 앉혀. 6패. 그지? 그래 놓고 회전에서 같은 경우가 몇 개씩 나와? 삼각형이니까 3개씩 같은 경우가 나와.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줄 거야. 오케이. 혹은 또 어떻게 계산해도 돼? 한 명을 고정시킬 거라고. 한 명 고정시키면은 5명 일렬로 앉히면 되겠네. 5패. 그런데 A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일렬로 앉히는 거랑 A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일렬로 앉히는 경우는 회전에서 같아질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 할 거라고. 두 개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같은 경우 나와. 그지?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자, 6명을 이런 식탁에다가 앉혔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6명 일단 다 앉힐 거야. 회전에서 같은 경우 나오게 할 거야. 그럼 몇 개씩 같은 경우 나와? 2개씩. 그래서 2로 나눠줄 거야. 그렇지? 혹은 A라는 애를 고정시켰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 앉힐 거야. 5패. 그런데 이 경우는 A가 어디 앉아있을 때? 여기 앉아있을 때랑 여기 앉아있을 때랑 여기 앉아있을 때가 완전히 다른 방법이야. 3가지씩 다른 방법 나오네? 그러니까 곱하기 3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다각형 모양에다 앉히는 방법. 자, 예제 1번 보자. 예제 1번 보면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교사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앉을 때 여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하고 교사 2명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어떻게 앉힐 거라고? 여학생은 이웃할 거야. 교사는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이웃할 거니까 여학생은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지? 여학생, 남학생 했을 때 여학생은 한 명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4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생각할 거라고.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몇 패? 3패. 그지? 그 상태에서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거니까 곱하기 2. 그래 놓고 원탁에 앉아있는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앉아있겠다는 얘기야. 여학생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럼 교사는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교사는 어떻게 앉혀버리면 돼? 사이사이에 끼워 앉히면 돼. 그러니까 교사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 4군데. 그 중에서 몇 군데 뽑아야 돼? 2군데 뽑아야 돼. 순서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아니면은 교사가 앉을 자리 2군데 뽑아주고 4C2. 교사가 앉을 자리 2자리 뽑은 상태에서 자리 바꿀 거야? 2팩 해서 계산해도 되고. 됐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교사가 앉을 자리 4자리 중에서 2명 앉을 자리 뽑아서 일렬로 앉힐 거야. 해도 계산해도 되고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알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곱해버리면 되겠다. 알겠어요? 원순열. 자, 그 뒷페이지 보자.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에서는 뭐가 나와? 파이라는 게 나와. 그지?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순서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럴 때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기후로는 뭐라고 해줘?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해서 n파이 r 하고 해줄 거고 이 녀석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 n의 r제곱하고 계산돼.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 그치? 작년, 자꾸 예를 드는데 작년 세고 고3 3월 모의고사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세고 고3 3월 모의고사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 지나서 주관식 맨 첫 번째 문제 제일 쉬운 문제잖아. 그치? 거기에 3파이 2하고 나왔어. 정답률이 40%가 안 됐어. 왜? 3의 2제곱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다 2의 3제곱하고 계산해 놓은 거야. 이러지 마. 그치?
이러지 마. 문제가 이거였어. 3파이 2를 계산하시오.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였어. 근데 그걸 다 틀려놨어. 그러지 말자. 우리는. 알겠지?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야. 오케이? 자, 요렇게 계산을 할 거고. 어디 보자. 그 다음 중중중중중 넘어가서 맨 밑에 참고 나와 있는 거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자, 파이는 언제 사용돼? 함수의 개수 찾을 때 사용돼. 그치? 그래서 함수의 개수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거야. 우리는 이미 확통을 다 배웠으니까 h까지 포함해가지고 함수의 개수 찾는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거야. 자, x 1, 2, 3, 4에서 y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몇 개? 1이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돼. 그치?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1이 화살표 나갈 수 있는데 6군데, 2 6군데, 3 6군데, 4 6군데.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대제곱. 그래서 6파이 4하고 계산될 거라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파이가 사용돼. 앞에 뭐가 써져? y의 원소의 개수. 뒤에 뭐가 써져? x의 원소의 개수가 써지는 거야. 맞지?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 사용돼? p 사용돼. 그치? 1이 화살표가인데 2가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저기부터 쓰자. 1대1 함수는 식도 알고 있어야 돼. x1이랑 x2랑 다르면은 fx1이랑 fx2가 다르다라는 게 1대1 함수. 그치? 식. 그래서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다른 y값으로 대응된다라고 했으니까 1이 화살표가인데 2가 화살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1이 화살표로 갈 수 있는데 6군데, 2는 5군데, 3은 4군데, 4는 3군데 해주는 거니까 6p 4하고 계산돼 주는 거야. 맞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p가 사용돼. 3번 증가함수, 순증가라고 하죠. 순증가함수 혹은 순감소함수. 자, 순증가는 식이 뭐가 나오는 거야?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하고 나오는 거고, 순감소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이 더 커진다라는 게 순감소함수. 그치? 자, 이 녀석은 크기가 문제에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사용할 거야? c 쓸 거야. 앞에 뭐 쓸 거라고? y의 원소의 개수, 뒤에 x의 원소의 개수 써줄 거라고. 맞지? 자, 네 번째 그냥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냥 증가함수는 뭐야?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x1보다 fx2가 더 크거나 같다로 나온 게 증가.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x1이 더 커진다가 감소.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문제에서 정해져 있어. 나는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근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뭐야? 같은 걸 뽑아도 돼. 중복이 허락이 되네. 그치? 중복이 허락이 되니까 뭐 사용할 거야? h 사용할 거야. 앞에 뭐 써? y, 뒤에 뭐 써? x. 오케이. 그치? 자, 함수의 개수 찾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 그치? 필요한 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파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p랑 c는 상관없어. 앞에 무조건 큰 숫자가 써줘. 두 개 숫자가 주어졌을 때. 알지? 6개 중에서 3개 뽑는다 그럼 6이 앞에 써주는 거 3이 뒤에 써주는 거야. 3이 앞에 써주고 6이 뒤에 써줄 수 있어? 없어. C나 P는. 그치? 근데 파이랑 H는 앞에 더 작은 숫자가 써질 수도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뭐가 앞에 써져 있는지 뭐가 뒤에 써져 있는지가 항상 헷갈려. 오케이? 그래서 파이가 나왔다. 중복 순열을 사용하는 문제다라는 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함수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알지? 학생 2명이 동아리 3개 중에 한 군데를 지원해가지고 들어갈 거래. 그럼 내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거야? 동아리가 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해 주는 거라고. 알지? 어디서 어디로 화살표 가는지. 그래서 어떤 게 X집합인지 어떤 게 Y집합인지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걸 이용해서 예제 2번 풀어보면은, 자, 예제 2번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파이 사용하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야. 그냥 쭝쭝쭝쭝 집어넣는 형태의 문제라서. 자, 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이하여야 돼.
그지? 5로 나눈 나머지가 2 이하여야 돼.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어? 0 있으면 되겠네. 그럼 5로 나눠 떨어질 거잖아. 나머지가 0일 거잖아. 그지? 네 자리 숫자. 2 있어도 되겠네. 그럼 5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일 거야. 그지? 6 있어도 되겠네. 그럼 나머지가 1일 거야. 맞아. 4는 나머지가 4 나올 거고 8은 나머지가 3 나올 거야. 문제 조건에 안 맞잖아. 그지? 그래서 5로 나눈 나머지가 2 이하인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하고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는 뭐 있어? 네 자리 숫자니까 0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네 가지 경우 있겠네. 그치? 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여기 들어갈 숫자는 이제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 5가지, 5가지.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5 해가지고 몇이요? 20, 100까지 나오고. 그치?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4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또 100까지 나오고 얘도 4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100까지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300까지 됩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가지고 나와 있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자, 예를 들어서 A, B, C 하고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6개의 문자를. 자, 그랬을 때 A는 A끼리 같고 B는 2개 같고 C는 하나만 같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개라고? 총 6개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A끼리 자리 바꿀 3팩으로 나눠주고 B끼리 자리 바꿀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고. 그치? C는 안 나눠줘도 되는데 아래에 있는 애들끼리 다 더해서 1 맞춰주려고 그냥 1팩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써줘도 상관없고 안 써줘도 되고. 그치? 같은 것의 개수끼리 나눠버리면 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뭐야? 길찾기 문제.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가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고 세로 방향으로는 위쪽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을 A 하고 4칸 가야 되네. 세로로는 B 하고 3칸 가야 되네. 그래서 총 7칸을 가야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A 4개, B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7팩을 4팩, 3팩 하고 나눠준 게 경우의 수, 최단거리의 경로의 수.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는데 항상 뭐해? 호수를 만들어준다거나 공사장이 있다거나 여기를 뭐 반드시 지난다거나 뭐 여기는 반드시 안 지난다거나 그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조금 그림이 특이하게 나온 경우는 111 쓰라고. 그치? 111 써가지고 경로 찾는 거 할 줄 알지? 오케이. 자, 예제 3번 보자. 예제 3번 보면 파란 공 4개, 노란 공 2개, 흰 공 1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같은 공이 놓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양 끝에 같은 공이 놓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같은 3개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을 거니까 7개, 4, 5, 6, 7개. 그럼 양 끝에 같은 공이 놓이는 경우는 어떤 색깔로 같은 공이 놓일 수 있어? 파란색으로 같은 공이 놓일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같은 공이 놓일 수도 있잖아. 그치? 흰 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돼. 그치? 그래서 케이스가 2가지밖에 안 나눠주네. 첫 번째 파란색 놓이는 경우랑 두 번째 노란색 놓이는 경우랑 2가지 경우 있을 거야. 맞아. 파란색 놓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겠어? 어떻게 계산하겠어? 이제 가운데 있는 5개 공을 파란색 2개, 노란색 2개, 흰 공 1개 나열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같은 거에 2개 있을 거야. 그래서 5팩을 뭘로 나눠줘? 2팩으로 나눠서 계산하겠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은 가운데 있는 애들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 파란색 4개랑 흰색 1개 나열하면 돼. 그래서 5개 나열하는데 4개가 같네? 4팩하고 계산하면 돼. 그치? 여기서는 색깔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일단 기초적인 내용은 요 녀석 요 정도 해보시고 우리 레벨 1이랑 레벨 2까지 일단 풀어봅시다. 레벨 3은 숙제로 내줘야지. 집에서 충분히 고민 좀 해오게. 자, 유제 2번에서 보면은 이렇게 접시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 접시에다가 1, 2, 3, 4, 5, 6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빗변을 공유하는 두 직각삼각형에 놓인 두 접시에 놓인 적힌 숫자의 합이 같대. 그러니까 빗변을 공유하네 이렇게 더한 거랑 빗변을 공유하네 이렇게 더한 거랑 빗변을 공유하네 이렇게 더한 거랑 더한 값이 같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싹 다 더해볼 거야. 싹 다 더해보니까 몇이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해보니까 21인가? 그치? 21이야. 그거를 세 묶음으로 똑같은 숫자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3으로 나누니까 합이 몇이 되게 하면 돼? 7이 되게 하면 돼. 그치? 합이 7이 되게끔 배열해 주려면은 1, 6이라는 묶음과 2, 5라는 묶음과 3, 4라는 묶음이 있어. 이 세 개의 묶음을 여기에 배열해야 되겠네. 그치? 근데 생겨먹은 거 보니까 어때? 회전이 가능해. 무슨 순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원순열이야. 맞지? 그러니까 세 개를 회전하는 거니까 2팩. 그치? 3팩을 3으로 나눠줘서 2팩. 그 다음에 뭐 따져줘야 돼? 속에서 1, 6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줘야 되겠네? 2, 5 자리 바꿀 거고 3, 4 자리 바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하면 되겠다. 1, 6 자리 바꾸고 2, 5 자리 바꾸고 3, 4 자리 바꿀 거야. 오케이. 자, 이제 4번 보면은 서로 다른 볼펜 5자리를 3명한테 남김없이 줄 때 3명 모두에게 적어도 볼펜 한 자루씩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볼펜 5자루 A, B, C, D, E를 A, B, C라는 학생한테 나눠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 볼펜에서 학생으로 화살표가 가야 되겠네. 맞지? 어떤 볼펜이 누가 가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뭐 할 거냐면은 3명에게 모두 적어도 볼펜 한 자루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러니까 A, B, C가 적어도 볼펜 한 자루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A가 뭘 가지고 있는지 B가 뭘 가지고 있는지 C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치?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전체 경우에서 2명만 볼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뺄 거고 또 1명만 볼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뺄 거야.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함수의 개수니까 몇 파이 몇? 3파이 5. y가 앞에 써주고 x가 뒤에 써진댔어. 그치? 3파이 5. 그래서 2명만 볼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볼펜 받을 2명 고를 겁니다. 그러면은 3, C, E 하고 골라준 다음에 자, 이제 A, B, C, D, E에서 A랑 B한테만 볼펜을 줄 거래. 그치? 그러니까 얘들한테 볼펜을 가는 거니까 뭐 하면 돼? 2파이 5 하면 돼. 맞아? 그런데 이 2파이 5라는 개수에는 함수의 개수니까 어떤 경우가 포함돼 버려? 전부 다 A로 가는 경우랑 전부 다 B로 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2명이 볼펜을 갖는 경우를 찾고 싶은데. 그치? 그래서 전부 다 A로 가는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니잖아. 제껴줘야지. 그러니까 몇 가지 제껴주는 거야? 다 A로 가는 경우 한 가지, 다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 해가지고 2가지를 제껴주고 곱해줄 거야. 이게 2명만 볼펜을 받는 경우가 되겠다. 자, 이제 또 1명만 볼펜을 받는 경우 빼줄 거야. 1명만 볼펜을 받는 경우는 몇 가지 되겠어? 3, 10, 1에 1명 중에서 5가지 고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자, 4번 옆에다 살짝 적어놔. 4번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을 거냐면 이 녀석은 결국 치역의 개수가 개수라고 하자. 개수가
세개인 함수의 개수 찾는 경우랑 마찬가지야. 그렇지? 자, 어떤 치역의 원소가 3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빼줄 거고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거 빼주는 거야. 그렇지? 그게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레벨 2의 2번 보면 (0, 1, 2)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택해서 일렬로 다일할 때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이 자릿수 중에서 0의 개수가 1개 이하짜리를 택할 거야. 1개 이하를 했으니까 0이 하나 들어갔을 수도 있고 0개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0의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네. 맞지? 그래서 첫 번째 0이 1개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중에서 0이 들어갈 자리를 일단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 5군데. 그치? 맨 앞자리는 못 들어오니까.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얘는 0이 들어갈 자리야. 그럼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써있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자리에는 전부 다 뭐 쓰면 돼? 1 아니면 2 가지고 쓰면 돼. 그치? 자, 그러니까 2 파이 5 하고 계산하면 되겠네. 맞아. 두 번째 0이 안 들어간 경우는 전부 다 1 아니면 2 가지고 얘들을 채워넣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2 파이 6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2개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4번. 자, 4번은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있다.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갈 수 없을 때 도로망 A를 따라 C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어디 보자. 조금 복잡하네. 왜 복잡해졌어?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라는 조건 때문에 좀 복잡해졌어. 그치? 왜? 그렇게 돼버리면은 A에서 C로 갈 때 이런 식으로 C로 들어가면은 C에서 B로 갈 때 이 길은 못 지나가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뭐 해?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네. 맞아? A에서 C로 들어갈 때 1번 길로 들어간 경우랑 2번 길로 들어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치? 자, 1번 길로 들어가는 경우 A에서 C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요?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방법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를 D라고 하면은 자, A에서 1번 길로 C를 가는 경우는 1번 길로 1번 길로 C로 가는 경우는 결국 우리는 A에서 D를 거쳐서 1번 길로 C를 간 다음에 B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찾을 거야.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 그치? 3팩을 1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가지. 자, D에서 C로 가는데 1번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방법은 1가지. C에서 B로 가는 데는 이제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전체 경로의 수 따져주면 되겠지? 가로 3칸, 세로 2칸이니까 5팩을 3팩, 2팩 따져주면 되겠네. 맞아. 자, 이번에는 2번 길로 가는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데 2번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C로 2번 길로 간 다음에 자, 2번 길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C에서 B로 갈 때는 이 길로 못 가. 그치? 그래서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돼. 맞아? 자, 그러니까 이 지점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를 E라고 해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생각해야 되겠다. 맞아? 자, 그럼 A에서 D 가는 방법 마찬가지로 3팩을 2팩, 1팩. D에서 C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1가지.
C에서 E 가는 방법도 한 가지, E에서 B 가는 방법은 두 칸이니까 4팩을 2팩, 2팩 나눠가지고 계산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수로그 거듭제곱근의 성질부터 차근차근 봐주면은 거듭제곱근은 어떻게 생긴 게 거듭제곱근이야? 최근에 수원 다들 복습해가지고 다들 알고 있잖아. 그치? x의 n제곱 해가지고 a 나오는 거를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 나오는 거야. 그치? 그 상황에서 이제 실수인 거의 개수에만 주목하면은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가지고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에 따라서 실수인 거의 개수가 달라져. 자, a가 0보다 클 때 n이 짝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해서 2개 나오는 거고, 그치? n이 0이면은 a가 0이면은 0에서 1개 나오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없을 거야, 실수인 게. 홀수일 때는 그냥 n제곱근 루트 a 해가지고 1개 나오는 거고, 0해서 1개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루트 a 해가지고 1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 나오고, 짝수일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몇 개 나오는지가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하고 나오는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우리 지수로 고쳐가지고 그냥 하는 거. 보고 있지? 자, 거기에 대한 예제 풀어보면은 루트에 6루트 2 분의 세제곱근 루트 2 루트 3 곱하기 12제곱근 루트 2에 5제곱 하고 나와있으니까 자, 전부 다 2랑 3 가지고 쪼개줄 거야. 얘도 2 곱하기 3으로 생각하고 쪼개주면은 결국 앞에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전체 2분의 1제곱 써줄 수 있고 자, 두 번째 거에서 앞에 거는 3의 2분의 1제곱 앞에 2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체 3분의 1제곱 곱하기 이 녀석은 2의 5제곱에 12분의 1제곱 쪼개줘가지고 정리해주면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여기서는 12분의 5제곱 곱하기 아유 분모인데 다시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12분의 5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 하고 쪼개질 거고 자, 이 녀석 정리해주면은 2의 2분의 3제곱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까지 쪼개질 거야. 그치? 다 이렇게 쪼개줄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은 12분의 4니까 12분의 9 돼서 4분의 3 되네? 그치? 그래서 약분돼 버리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3의 3분의 1제곱 하고 그치?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3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지수와 로그 정수인 지수, 뭐 유리수인 지수, 실수인 지수 전부 다 이제 확장할 수 있다. 확장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확장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돼. 그치? 자, 여기 파트까지는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에 4분의 9제곱 전체에 3분의 2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전체 2분의 3제곱 하고 나왔으니까 자, 다 지수편으로 바꿔가지고 밑이 3인 로그니까 3인 로그래. 밑이 3인 녀석이니까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의 3분의 4제곱 에 4분의 9제곱 에 3분의 2제곱 곱하기 얘는 뭐하고 돼? 마이너스니까 역수치해서 3의 2분의 1제곱 분의 2 전체 3분의 4제곱 전체 2분의 3제곱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정리해주니까 6, 5끼리 곱하면은 3, 3, 9 약분되고 4, 4 약분돼서 3의 제곱되고 6끼리 곱하니까 3, 3 약분되고 4, 2 약분돼서 2 돼서 제곱해주면은 3분의 4하고 나온다. 약분해서 10이네. 하고. 그죠? 쉽게 할 줄 알아야 돼. 자, 로그 보자. 수능특강 대단하지? 바로 로그 나오지? 그지? 나는 한 단원 했었던 것 같은데, 지수. 그지? 로그 봅시다. 로그.
자, 로그 2의 36 더하기 2 로그 2의 3분의 루트 3 빼기 로그 2의 2분의 3 계산하래.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앞에 있는 2 집어넣어줘서 로그 2의 36 플러스 로그 2의 9분의 3 빼기 로그 2의 2분의 3이니까 3 해줘가지고 로그 2의 3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역수치에서 곱할 거야. 3분의 2 하고 계산하면 되겠네. 로그 2의 8이니까 3 나오는구나. 단순히 계산되겠지? 그치? 자, 로그에서는 밑과 진수의 성질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할 줄 알아야 돼. 자, 뒤에 예제 4번 보면 로그의 밑변환 봅시다. 로그의 밑변환도 똑같이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3의 6 빼기 로그 81의 4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밑이 2인 로그가 제일 눈에 띄니까 밑이 2인 로그로 바꿔볼 거야. 그래서 처음에 거는 로그 2의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의 3 곱하기 얘는 에이, 로그 3의 6 맞아? 로그 3의 6 맞네? 그지 같네? 자,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2니까 얘 1로 바뀌어져가지고 1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1 하고 바뀔 수 있겠네. 그치? 빼기 이 녀석은 어디 보자. 로그 4의 81 하고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 역수. 자, 여기서 얘는 로그 2의 제곱에 3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져나와가지고 2 로그 2의 3 더하기 약분 2 빼기 2 앞으로 빠져나오고 4 빠져나오니까 2 로그 2의 3 없어져서 2 하고. 그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상용 로그. 수능에서는 상용 로그 문제 절대로 어렵게 안 나와. 그치?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풀 줄 알면 돼. 로그 2가 0.3010이라고 알려줬을 때 로그의 10의 3 루트 2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해주면 뭐가 돼? 로그 10 곱하기 5의 제곱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3분의 2 하고 나와. 그지? 곱하기니까 쪼개져서 로그 10 플러스 3분의 2의 로그 5. 로그는 어떻게 쪼개지지? 2분의 10 하고 쪼개지는 거지. 로그 10 더하기 3분의 1에 로그 10 빼기 로그 2니까 이제 대입해서 1 더하기 3분의 1, 1 마이너스 0.3010 해가지고 계산만 열심히 해주면 되겠다고. 됐습니까? 쉽잖아. 밑에 거 쭉 풀고 마찬가지로 레벨 2까지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 좀 해보자.